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8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미국에서 요사이 주목할 몇 분들이 한국 사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언론 활동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정을 들여다볼 때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념 대결입니다. 좌우 대결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주사파가 뭐냐, 친북이 뭐냐, 종북이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무관심합니다. 또 이해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정책이라든지 또 한국의 언론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루지를 않으니까 사실상 알 방법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글을 쓰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이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한 분은 타라 오라는 여성인데 공군 대령, 주한미군의 공군 대령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 CSIS의 객원연구원으로 왕성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조슈아 스탠턴이라는 분인데, 조슈아 스탠턴 씨는 주한미군의 법무장교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대북 인권 문제 그리고 대북 제재 등에 대해서 또 글을 열심히 쓰면서 자기의 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freekorea.us입니다. freekorea.us로 들어가 보면은 조슈아 스탠턴의 글이 실려 있는데, 한국의 이 자유진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정확하게 일치된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조슈아 스탠턴 씨는 요사이 대북 제재 법 전문가다 해가지고 VOA 등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VOA 미국의 소리 방송 기사가 연일 한국 언론에 또 인용되고 있으니까 한국 사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조슈아 스탠턴. 두 사람의 생각은 이래요. 한국의 이 문재인 정권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을 잡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사실상 밀어내려고 한다. 남북 간의 위험한 공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타라 오 씨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정부 요직을 1980년대의 주사파 출신들로 채웠는데, 이들은 주체 사상으로부터 전향하였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거나 과거를 반성하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문 대통령의 낮은 단계 연방제 정책이 가고 있는 방향이 주체혁명이 아닌지 합리적 우려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줄기차게 자신의 통일 방안은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둘 다 헌법 위반입니다. 낮은 국가연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국가가 아닌 북한하고 국가연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높은 단계 연방제로 가고, 그것은 종국적으로 적화통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타라 오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그쪽 방향이 아니냐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reasonable concer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타라 오 씨가 쓴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 올해 초에 쓴 것인데,
제목이 누가 코리아 연방을 장악할 것이냐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누가 코리아 연방을 장악할 것이냐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 논문인데 이것은 타라오 치고 해가지고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하면은 그 전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 재밌는 게 연방공화국,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공화국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칩시다. 그걸 막 코리아 공화국이라 했어요. 이분은 코리아 페더레이션이 되죠. 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은 이겁니다. 양쪽 체제 그냥 두자는 겁니다. 그리고 공화국, 연방공화국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지방정부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건데 6.15 선언에 그 방향으로 논의하자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연방공화국이라는 하나의 지붕이 생긴다고 합시다. 타라오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남북한 정권이 몇 대 몇으로 지분을 갖느냐? 일단 그 지분을 50대 50으로 할 것 아니냐? 50대 50으로 하면은 북한이 주도권을 갖게 된다. 북한은 자신에게 배부된 50%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남한은 좌우로 분열될 테니까 남한에 있는 친북 세력까지 끌어들여 버리면은 이 낮은 단계 연방공화국을 낮은 단계 연방공화국이라기보다 연방공화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더구나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것이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자유화될 것이다. 대한민국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 높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데 높은 단계 연방제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할 때에 인구 비례로 선거를 해도 김정은이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반인데도 이길 수 있다는 게 타라오 씨의 계산이에요.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좌우 분열이 계속된다면 이 사람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북한 주민 2,500만 명 중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70% 본다면 1,750만 명이 투표권을 갖습니다. 남한 주민은 5천만 명으로 보면 70%인 3,500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북한에서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나오겠죠. 다른 사람은 못 나온다고 봐야죠. 나와도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그럼 김정은이는 1,750만 표를 그냥 가져갑니다. 자, 남한은 어떻게 되느냐? 남한은 분산이 된다 이거죠. 남한에는 절대로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오고 그 중에 한 후보는 남한의 좌파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될 것이다. 남한은. 그런데 그 지지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바로 김정은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남한에서 유일한 좌파 후보가 될 것이라는 거죠. 북한에서의 1,750만 표는 독식을 하고 남한에서는 다른 좌파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 김정은이를 한국의 좌파들이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럼 김정은이 어느 정도 표를 받을 것이냐? 이 사람은 문재인 후보가 받은 41%를 받는다고 계산을 했어요. 41%. 41%를 받는다면 1,435만 표를 받는데 이렇게 되면은 북한에서는 1,750만 표, 남한에서 1,435만 표를 받으면 합쳐가지고 약 3,200만 표가 됩니다. 3,200만 표. 3,200만 표가 되면은 전체 유권자가 전체 투표할 수 유권자로 봅시다. 유권자가 숫자가 약 5천만 표니까 느끈하게 과반수 이상으로 당선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반수로. 자, 이게 조금 더 실감이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비슷한 이야기를 황장엽 선생이 했어요. 황장엽 선생이 살아 계실 때
한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일성이가 왜 자기가 연방제를 이렇게 1960년부터 밀어붙이고 있느냐. 연방제만 남한이 연방제만 받으면은 남북 총선거, 인구비례 총선거를 해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의 말을 웃어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1977년에 독일의 동독입니다. 동독의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이가 한 이야기가 대화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통일된 이후에 공개된 문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일성이가 나는 남한이 민주화가 되어가지고 반공 지도자가 정권을 잡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공 지도자가. 왜냐? 남한이 민주화만 되면은 노동자 농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남한을 공산화시킬 자신이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남한이 민주화되어 가지고 반공주의자가 집권을 해도 민주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자유롭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황장엽 선생은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김일성이가 핵심 간부들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황장엽 선생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김일성의 이야기입니다. 연방제는 통일전선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이다. 연방제를 실시하여 북과 남이 자유롭게 내왕하면서 자기 제도와 자기 사상을 선전하게 되면 공화국은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도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남조선은 사상적으로 분열된 자유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조선에 나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주체 사상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면 적어도 남조선 주민의 절반은 쟁취할 수 있다.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 남조선은 우리의 2배다. 그러나 연방제를 실시하여 우리가 남조선 주민의 절반을 쟁취하는 날에는 공화국의 1과 쟁취한 남조선 주민의 1을 합하여 우리 편이 2가 되고 남조선이 1로 된다. 이렇게 되면 총선거를 해도 우리가 이기게 되고 전쟁을 해도 우리가 이기게 된다. 중국에서도 국공합작이 국민당 지배 지역에 공산당 세력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로 되었다. 아까 타라오시 분석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로 가면은 그냥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한국이 좌우로 분열됐고 북한은 분열되지 않았다. 좌파표가 한국에 40% 50% 된다면 결국은 2대1 구도가 되어버립니다. 한국의 자유진영은 1이 되어버리고 남북 간 좌파가 2가 되어버린다. 그럴 때는 김정은이가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로서 대통령을 뽑자고 나올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즉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정부 요직을 1980년대의 주사파 출신들로 채웠는데 이들은 주체 신념으로부터 전향하였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거나 과거를 반성하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문 대통령의 낮은 단계 연방제 정책이 가고 있는 방향이 주체 혁명이 아닌지 합리적 우려가 있다. 타라오 CSIS의 개원연구원 이분의 시나리오가 웃어 넘길 수 없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